1992년 4월 11일 서태지와 아이들은 MBC 특정 TV연의 신곡 무대에 출연하였고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 대중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말하는 방송 920411 시작합니다. 난 알아요. 입안을 흐르고 흐리는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국일님. 네. 일본에서 우연히 애국가나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 그 국기에 대한 맹세를 접하게 되면 가슴이 뭉클해지시나요? 네, 그건 한국인으로서 당연한 거겠죠. 뭉클해지고 웅장해집니다. 그러면 일본에 계시면서 뭐 애국가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들을 기회가 있으세요? 1년에 한두 번 뭐 국제 경기가 있을 때나 그렇죠. 경기 대회 있을 때? 그렇죠. 특히 이제 일본하고 시합을 할 때. 한일전? 일본은 이제 예, 그렇죠. 일본은 이제 일본하고 이렇게 대전을 하는 게 아니면 방송을 잘 안 해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한일전은 자주 나옵니까? 방송해 줍니까? 한일전,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결승까지 와서 뭐 일본하고 시합을 하게 되면 이제 방송을 해주죠. 아, 그렇군요. 보통 예선전 같은 경우는 또 방송을 잘 안 해줘요. 시청률이 별로 안 나오니까. 아, 결승전 같은 걸 좀 해주는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전주가 고향이고 한중일 삼국을 통일한 후에 이제는 일본에서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제가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국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일님. 한중일 삼국을 통일한 분이라고 제가 소개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고요. 아니, 국일님, 한중일 삼국을 통일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통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통일을 했으면 세 가정을 이루어야죠. 세 가정을. 어쨌든 최종 이루고 있잖아요. 어쨌든 최종 정착지는 이제 일본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을 거쳐 이제 일본으로. 네. 최종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 네.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9일님. 정식으로 9일님과 함께하는 방송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한국에 귀국했을 때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을 했고 전화 연결로 지금 두 번째 방송인데요.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정식적인 방송. 네, 라디오 방송. 전에 이제 처음에 그 전주에서 직접 방송을 했을 때 그 스튜디오에 찾아가서 그런 방송 분위기 같은 걸 이제 경험하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난번보다는 좀 적응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부담이 좀 덜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기분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9일님이 일본에 계시고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청취자분들이 전화 연결하면은 이제 뭐 시스템화된 전화 연결로 지금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저기 스튜디오에 약간의 저기 블루투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주 원시적으로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제 핸드폰을 들고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지금 911님 목소리를 마이크에 담고 있네요. 들고 있어요? 예. 고정이 안 돼요? 한 손으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고정될 뭔가를 또 찾기도 좀 그렇고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그렇구나. 911님 또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도 방송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911님 그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요즘 근황 소개 좀 해주세요. 일본은 지금 2월에서 4월까지 이제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즌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꽃가루 알레르기가 좀 있어서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병원을 가서 약을 새로 처방을 받았는데 효과가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약을 먹고 그 전보다 지금 컨디션이 꽤 좋은 상황이라 다행히 기분이 아주 머리도 맑고 좋은 네. 상황입니다. 방송 앞두고 다행이네요. 병원 가셔서 약 드셔가지고. 네. 그 한국은 좀 덜한데 일본은 지금 시즌이면 뭐 꽃가루 장난 아니죠. 뭐 국민의 많은 수가 저기 꽃가루 알레르기를 갖고 있고 뉴스에서도 난리잖아요. 그렇죠. 뉴스에서 이제 꽃가루가 어느 정도 날리는지 그런 그 바람, 풍향 같은 그런 거 방송을 하잖아요. 일기예보에서 꽃가루도 방송을 같이 해줘요. 일본 전국. 그래서 그 일본인의 지금 40%가 꽃가루 알레르기로 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40%요? 네. 10명 중에 4명? 네. 4명 중에 4명. 와. 우리 집 가정은 지금 4명인데 그중에 3명이 지금 꽃가루 알레르기? 네, 애들 둘. 아이고. 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완치되는 건 아니죠? 완치하는 수술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렇게 한 방에 해결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매년 이렇게 고생하셔야 돼요? 봄이 다가오면? 그렇죠. 약을 이제 먹고 마스크를 쓰고 이게 증상이 재채기, 콧물 나고 코막힘도 있고 그다음에 눈도 되게 가렵거든요. 아이고. 눈이 가려우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데 모니터를 못 봐요. 가려우면. 붓기도 한다면서요, 눈이. 그래서 그렇죠. 비비고 하면은 막 쓰라리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출근할 때는 안경이 있어요. 일본에는. 안경? 우리는 보통 안경을 쓰면은 눈하고 안경테 그 사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으로 이제 먼지나 이런 꽃가루가 이렇게 날려서 눈으로 그거를 못 들어가게 이렇게 고글처럼? 막혀져 있는. 네, 그런 식이죠. 고글처럼? 네. 꽃가루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야, 그 그걸 정도예요? 쓰면 좀 창피한 그런 건 있는데 네네. 보통 40% 일본 사람들이 그 증상을 앓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걸 사람들이 써요. 이 시즌이 되면 안경을. 근데 왜 이렇게 일본은 저기 꽃가루 알레르기 뭐 그렇게 겪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일본이 전쟁을 했었잖아요. 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게 195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한국은 이제 남북 전쟁이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 그 1951년에 아마 그 샌프란시스코 그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일본이 이제 1952년 정도에 주권을 찾아요. 네. 일본으로서. 그래서 이제 국가를 재건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목재 산업에 이제 힘을 많이 쓰죠. 근데 그때 삼나무가 건축이나 뭐 이런 걸로 효과가 꽤 좋은가 봐요. 건축물 짓기에는 삼나무가 좋다. 그렇죠. 그 산림이 이제 전쟁이 끝난 상황이고 전쟁할 때 목재도 많이 쓰고 발췌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산림이 많이 약한 상황, 적은 산림을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때 삼나무, 노송나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심었나 봐요. 그리고 전국 국토에 그 삼나무가 40%를 차지한대요. 40%요? 근데 그 나무들이 나무가 이제 그 30년, 40년 이제 지나고 나니까 꽃가루를 엄청 날리는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하. 삼나무, 노송나무가 잘 자라기도 하고 또 건축 자재로 많이 쓰이니까 많이 심다 보니까는 결국 그
훗날 이런 결과가 온 거네요. 그렇죠. 아유. 많이 심었는데 네네. 그 일본의 그 삼나무보다 외국의 그 좀 더 싼 목재들이 많이 수입을 한 시즌이 있었나 봐요. 기간이. 네네. 그래서 일본은 그 삼나무를 그 발전 계속 자라기만 하고 그 목재를 이제 처리를 안 하니까 네. 꽃가루가 계속 날리는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아이고, 아무쪼록 좀 매년 겪고 계신 일인데 저기 아무튼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1, 2부로 진행하는데요. 1부는 9일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2부는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준비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BBAP I have a pen, I have an apple, apple pen. I have a pen, I have pineapple, pineapple pen, apple pen, pineapple pen, pen pineapple apple pen. Pen pineapple apple pen. Dance time. I have a pen, I have a pen, long pen. I have an apple, I have pineapple, apple pineapple, long pen, apple pineapple, pen pineapple apple pen. Pen pineapple apple pen. 네, 재밌는 노래 피코타로가 부른 PPAP 듣고 왔습니다. 9일님이 무엇을 준비해 오셨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일부? 예, 일본의 명카피가 몇 개 있어서 그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명카피를 좀 소재로 서로 그 에피소드나 그런 의견 교환이나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는지 의견 교환이나 그 일본어도 좀 소개를 하면서 공부도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일본 하면 또 광고 잘 만들지 않습니까, 9일님? 근데 한국도 잘 만드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제 그거죠. 최진실 씨가 침대 광고던가요? 남자는 여자 기다립니다. 아니, 반대인가? 그거 언제적 광고예요, 9일님? 뭐 최고의 그거 명카피 아닌가 그거는? 그 언제적 광고입니까? 지금 일본에 계시잖아요. 일본 광고 잘 만든다고 좀 칭찬해 주시면 안 돼요? 일본도 잘 만들죠.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으로 오는지 좀 최준님은 이제 알잖아요, 일본어를. 네. 하실 줄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얘기를 할게요. 네. 울면서 태어났다. 웃으면서 살고 싶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울면서 태어났다. 웃으면서 살고 싶다. 일본어로 하면 나키나가라 우마레다. 와라이나가라 이키타이. 오, 대략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울면서 어떤 태어났다. 광고인가요? 저희 그러니까 뭐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아이였을 때 이제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대부분. 응애 네. 하면서
하지만 이제 앞으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웃을 일 많고 정말 웃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 그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광고 카피라는 얘기잖아요. 예, 화장품 광고 카피라고 하네요. 화장품이에요? 예, 화장품. 확 와닿진 않는데. 그래요? 상품하고 확 와닿진 않는 것 같은데. 화장품 광고. 제가 딱 볼 때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피부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 아, 피부가 울고 있어. 은유적 표현. 피부가 울고 주름지고 그런 상황이죠. 그거를 이제 좀 웃게 하고 싶어, 피부를. 아, 말이 되네. 주름, 기미 그런 걸로 죽은 게 기미, 주름으로 이제 좀 슬퍼, 울고 싶어. 그런데 이 화장품을 통해서 이제 다시 웃는 날이 온다. 그렇죠. 근데 보면은 나끼나가라 우마레타라는 게 이제 우마레타가 태어났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형이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누구나 인류 전체에서 안 울면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피부에 대한 고민이나 트러블은 있다. 그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야, 이거 9일님의 해석이죠. 그렇죠. 지금 떠올린 거 지금 이야, 생각나. 역시 해석하기 나름이야. 그죠? 그죠. 이야, 명해석이네요. 명해석.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컨디션이 약발이 받는 것 같아요. 야, 와라이 나가라 이키타이. 와라이 나가라 이키타이. 와라우가 이제 현재와 미래형을 말하는 거죠. 와라우. 와라우 웃다. 네, 여기서 일본어 표현을 좀 공부를 할까요? 네, 살짝 좀 건드려 주세요. 여기서 네, 나끼나가라 우마레타 이 부분에 지금 나꾸하고 우마레르 우무라는 이제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네. 울다, 태어나다. 근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 뭘 하면서라는 울면서 태어났다 하면서라는 이제 그 표현이 있는데 이거로 이제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끼나가라 우마레타, 와라이나가라 이키타이. 그래서 울면서 태어났고 웃으면서 살고 싶다. 우리 한국어로 표현은 자주 하잖아요. 뭐뭐 하면서 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거나 걸으면서 음악을 듣고 많이 쓰이죠. 회사를 가면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낙구가 동사 제가 원형이죠. 낙구에 뭐뭐 나가라가 붙어서 낚기 나가라. 그렇죠. 울으면서. 그게 왜 나키로 바뀌는지까지는 설명을 안 할게요. 네네네. 뭐 그거는 이제 어려워하시니까. 책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문법 책을 사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낚기 나가라 사케오 노무. 울면서 사케 술 노무 마시다.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이게 잠깐 또 다른 생각이 났는데 네. 나끼나가라 음알에다가 이게 꼭 슬퍼서 뭐 세상에 나온 게 그 슬프고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그 일반적으로 딱 느낌은 괴로운 세상에 태어났다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울다라는 게 네. 울면서 태어났다는 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엄마 뱃속에 10달이 있다 나온 거잖아요. 네네.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그 10달을 참고 나왔을 때 그 기쁨. 사람이 기쁘면 또 울잖아요. 9일님 그러면 갓난아기가 웃으면서 태어나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웃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너무너무 기쁜 거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해석하기 나름. 네, 그런 것 같아요. 낚기 나가라 우말했다. 와라이 나가라 이키타이. 좋은 문장이네요. 여기서 뭐 지훈님은 네. 말씀하세요. 와라이 나가라 이키타이를 이제 와라이 웃으면서 살고 싶다. 이 웃음을 빼고 네. 다른 단어를 넣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뭐 하면서 살고 싶어. 뭐뭐 하면서 이거 나가라가 붙어야죠.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네. 이건 나가라 붙일 수가 없잖아요.
지훈이 이키타이. 놀면서 살고 싶다. 아, 아소비 나가라 이키타이. 안소비나가 아니면 엔조이 같은 즐기면서 살고 싶다. 아소부 놀다 동사 원형. 아소비 나가라. 놀면서 이키타이 그렇죠. 살고 싶다. 역시 이렇게 또 그 일본어를 응용할 수 잘 있겠네요.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9일님을 하나만 하라면요. 와라이 나가라 이키타이. 응용법.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9일님. 근데 그건 이제 사랑했으니까 그런 건데 가족이야? 계속 하기가 힘들잖아요. 아, 가족이다 이제 그죠? 사랑은 가족이다. 새로운 사랑이 가족은 필요하다. 아니 그건 아니고. 위험한 얘기인 것 같아. 그렇죠. 그건 이제 지훈님 생각이고. 두 번째로 갈까요? 두 번째로 갈까요, 9일님? 네, 두 번째로 갈까요? 저 이게 명문장인 것 같아. 야, 소개해 주세요. 네, 사람은 사람의 우산이 될 수 있다. 일본어로 히토와 히토노 가사니 나레루. 히토와 히토노 가사니 나레루. 전 이게 와닿았어요. 네, 와닿았어요? 네. 무슨 예전에 그 과거의 경험으로서 느낀 뭐가 있었나요? 근데 되게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게 좋은 문장이다, 아니다, 뭐 행복한 문장이다를 다 자신들이 거쳐온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9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의 뭐 저의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장을 봤을 때 명문장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비만 피하는 게 아니라 참 이 사람이 누군가의 우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호해주는, 그죠? 그렇죠. 네? 가족으로 따지면은 이제 부모가 자식들의 그 우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9일님이 이제 아이들의 아빠로서의 그 우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야, 이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생활이나 물질적으로나 그런 면에서는 이제 부모가 아이의 우산이 돼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신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제 부모가 힘들 때 뭔가 그 생활의 활력을 찾고 싶을 때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그러니까 정신적인거나 그런 면으로 보면은 아이들이 또 부모의 우산이 될 수도 있는. 이야, 9일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거기까지 생각해낼 줄이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네요. 즉흥적인 거 아니시죠? 몇 날 며칠 준비하신 거죠? 솔직히 카피를 본 게 어제 밤에 봤거든요. 제가 좀 지금 연도 말이라서 좀 일도 좀 바쁘고 해서 네. 좀 아유. 핑계지만 네. 그래도 이제 오늘 방송을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기 전에. 아유, 감사합니다. 단어 좀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정말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는 적어요. 사람, 우산 두 개밖에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우산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될 수 있다라는 나니나니 나레루, 나니나니가 뭐뭐가 될 수 있다. 뭐뭐가 되다라는 게 이제 나루인데 나니나니 나루라고 하는데 될 수 있다. 나레루 가능형 그죠? 사람은 사람의 우산이 될 수 있다. 히토와 히토노 가사니 나레루. 응용법. 지훈님은 예. 응용법. 제가 응용법. 많이 말씀하세요. 자, 제가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지훈님의 그 과거 경험을 아까 좀 듣고 싶어서. 아니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9일님. 그래요? 네. 저보다는 9일님이 수많은 사연이 있으시잖아요. 한중일을 통일할 뻔하신 분인데.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들어보세요. 일본 사람의 우산이 될 수 있다. 들어보세요. 우산이 될 수 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본부장님이 첫 방송을 들으시고 9일님을 칭찬하셨잖아요. 한중일을 통일하신 분이라니 하면서 평을 해주셨어요. 통일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혼만이 통일은 아니잖아요. 일단 만남은 있었잖아요. 9.12 만남은 있었으니까 그 만남을 이룬 것만으로도 통일로 볼 수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이게 통일이라는 표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을 경험한 것뿐이지 그걸 통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좀 이상해. 아, 저 그래요? 같은 경우는. 뭐 제 방송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히토와 히토노 가산이 나레르. 이게 무슨 공익 광고 캠페인이라고 하나요? 공익 광고? 아, 그럴 것 같아요. 딱 문장이 그런 느낌이 오네요. 그러니까 뭐 서로 친절하고 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집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들은 그 사회 취약계층의 우산이 될 수 있어. 뭐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뭐 그 일본에 특히 보면은 전철 같은 걸 타잖아요. 그러면은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이 자주 볼 수 있어요. 그것도 특히 그 아침 회사 출근할 바쁠 시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시간에도 그 휠체어를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몸이 불편해도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아, 휠체어를 그래서 타고 다니면서. 이분들은 휠체어를 타는데 이제 전철을 탈 때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 전철과 전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플랫폼 사이에 그 틈이 있잖아요. 예. 틈이 있으니까 휠체어가 바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슨 판 같은 거를 깔아줘야 돼요. 그거를 해주는 그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역무원한테 언제 이제 출근한 그런 연락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여기 개찰구에 도착하면은 그 역무원이 나와서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전철이 딱 트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물러나 있고 그 사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 그걸 딱 깔아줘요. 그럼 역무원이 그 휠체어 타신 분의 우산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이 사람이 이제 내리는 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역에 도착할 시간이 되면 그 역에 역무원이 와서 그 사람의 내리는 그 호? 그 열차도 호가 있잖아요. 예. 그 호 앞에서 딱 대기를 하고 기다려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네. 서울이나 그런 곳에 그렇죠? 근데 있어도 사람들 많이 시선도 의식하고 막 그 좀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런 상황. 근데 일본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너무 이상하게 보는 것도 없고 특히 앞에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회사 출근 잘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들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해야 되나? 네. 배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시하게 그분들도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나라가 그 정부가 시가 현이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하는 뭐 인식과 시스템은 일본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국 가끔 갔을 때 그런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빨리 장애인 수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많이 밖으로 안 나오시는 건지 그분들만의 어떤 생활 영역이 따로 그런 지방자치에서 그런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 생활하면서 많이 보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한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특히 일본에 뭐 지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조만간 곧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뭐 대응 그런 시스템 일본보다 좀 멋지게 잘 해내는 날이 오길 좀 기도하겠습니다. 국일님 저희 시간상 하나만 더 하고 2부로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워낙 국일님이 재미있게 얘기를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벌써 시간이 지금 반절이나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절밖에 안 지났어요? 남은 것 중에 이제 뭐 하나 할까요? 좀 이렇게 응용도 좀 뭐 할까요? 나갔구나. 이야이야 하타라쿠도. 이야이야 하타라쿠도 인생은 나갔구나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야이야 하타라쿠도 마지못해 일할 만큼
진세와 나가쿠나이. 인생은 길지 않다. 그렇죠. 한 번뿐인 인생. 네, 한 번뿐인 인생. 마지못해 자기 뭐 하고 싶은 일을 그렇죠. 하자. 그렇죠? 너 지금 일하는 거 마지못해 하는 거지만 인생 저 길지 않아. 한 번뿐이고 짧다잉?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사투리에서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는데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좀 자기한테 안 맞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못해 뭐 일하는 것보다 그래도 기왕 하는 일이니까 기왕이면 그죠? 네. 열심히 잘 근데 하자. 이것도 정말 좋은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 말을 듣고 행동을 옮길 수 있을까? 나는 이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뭐 말은 뭐 그래서 쉽지만 그렇죠. 그래서 더욱 메시지가 참 멋있다.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멋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못할 것 같은 그런 뭔가 영감이나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현실과 또 그 이상은 차이가 있잖아요. 저와 예를 들어서 저 911님이 같은 그걸 경우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911님과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방송하는 것 같은 거 이게 행동이 실천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지훈님하고 생각이 일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은 지훈님과 저는 이제 친구인데 일본에서의 친구의 개념은 한국하고 친구 개념 너무 다릅니다. 한국은 친구하면 동갑이잖아요. 동갑을 되게 친구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할머니와 뭐 젊은 친구 사이도 그냥 친구예요, 친구. 아, 넓은 의미로 보는구나. 예, 그냥 도모다치라고 해가지고 도모다치가 이제 친구인데 예를 들어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일본에 와서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친구를 하나 사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대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하고 이제 나이가 비슷했어요. 동갑내기인 줄 알았구나. 근데 예, 그 친구가 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은 또래가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20, 30 정도 나이 차이가 되시는 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오. 너무 저는 깜짝 놀랐죠. 너 친구 데리고 온다고 하더니 친구야? 그랬죠. 삼촌이나 저기 작은 아버지 모셔온 거 아니야? 그런 정도. 그래서 일본에서는 전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친구라는 개념이. 근데 저희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동갑내기만의 친구가 아니라 뭐 선배들 중에서도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게 막 먹는 동갑내기 친구가 아니라 이제 좀 인생을 좀 함께 좀 갈 만한 사람들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좀 넓게 친구라고도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네. 제가 몰랐네요. 근데 그 말씀을 왜 이거 이아이야 하타라쿠 호도 신세이와 나가쿠나이 얘기할 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아 그러게요. 그걸 또 다시 이런 뜻이구나. 떠올려봐요. 인생은 길지 않으니까 동갑내기만 친구로 사귈 게 아니라 친구의 범위를 좀 폭넓게 봐야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둘까요? 이 해석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싫어도 좋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싫어도 참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 그 중고등학교 다 보내고 대학 졸업해서 힘들게 취직을 해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요즘 뭐 전직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 전직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수입 자기 생활 수준에 맞게끔 생활이 될 만한 회사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입이 우선시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 수입을 벌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잖아요. 네. 연예인들이 뭐 자기 그 방송 생활이나 그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 수익을 버는 건 이제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정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애들 생활, 애들 학창 생활이나 뭐 이거 졸업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생활의 수입이 보장이 돼야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지금 하는 일을 관두고 다른 일을 선택하는 건 좀 무책임하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그런 이 메시지가 전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후회하지 말고 해라, 뭐 이런 메시지인데, 그렇게 그걸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미 생활로 그런 걸 좀 해소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러네요. 아까 이제 91님이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천이. 근데 그렇죠. 저나 91님은 그 실천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잖아요.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걸 또 함께 하고 있고, 더욱이 한국과 일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몸소 실천하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와 91님은 대단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괜찮죠? 네. 멘트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듣는 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둘 사이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아이 하타라코도 진세와 나가꾸나이, 이거 혹시 이제 자녀분들한테 사용하신다면요? 이 단어로, 이 표현으로 자녀들한테. 저는 이거 있어요. 이아이야 뱅교스로도 진세와 나가꾸네요. 마지못해 공부할 만큼 인생은 길지 않아. 이 뜻이죠. 이아이야 뱅교스로도 진세와 나가꾸네죠.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반대로 말하잖아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저번 주에 저희 아들이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예. 시험 기간인데 한 3, 4일 후에 이제 시험을 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공부 언제 하냐 그랬더니 아직 3, 4일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3, 4일이 그렇게 금방 온다.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너가 지금 공부할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지금 휴대폰 만지작거리고 그러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생을 즐겨라 뭐 이런 메시지는 좀 그런 메시지를 줘야 하는 입장인데 사실은 또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공부해야 할 자녀든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인생을 즐겨라 그 말이 쉽게 나옵니까? 네. 아들한테 휴대폰 그만 보라고 말을 딱 하고 난 뒤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휴대폰 만지고 있더라고. 저도 그래요. 저도 모든 가정이 다 비슷한 것 같아.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아버지의 반성. 뒷모습은 늘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었다. 점점점. 91님, 오늘 이 세 가지 이제 일본에서 유행했던 광고 카피 세 문장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너무 정말 하나같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좋은 내용이었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혹시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혹시 못한 말이나 이제 추가적으로 일부 주제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일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소개한 이야이야 하다라고도 진세요 나가쿠나이 마지못해 일할 만큼 인생은 길지 않다라는 이 문구는 택시 운전기사를 모집하는 광고 카피라고 합니다. 아, 택시 회사에서? 그렇군요. 이건 뭐 택시 회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일반 회사에서도 저기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택시 광고 회사니까 택시 운전기사를 모집하는 광고로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택시 운전 하고 싶다. 그래서 월급이 얼마나 될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돼? 피곤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따지잖아요. 잰다고 하죠. 예, 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럴 잴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인생은 짧으니까. 네. 이게 지원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빨리 지원해 이 말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시간도 없다 이거죠. 예, 정말 최고의 카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일본이 광고값이 잘 만든다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와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윤도현 밴드의 오필슨 코리아 듣고 왔습니다. 9길님, 3월 3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3월 1일은 아는데 3월 3일은 모르겠네요. 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3월 1일 당연히 알아야죠. 3월 3일은 한국에서는 삼삼데이라고 해서 삼겹살을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삼겹살 데이 들어보셨어요? 삼겹살 데이. 삼삼? 3월 3일이니까 삼겹살 먹는 날이래.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왜 삼겹살이 삼삼이? 그 축협에서 저기 이제 돼지고기 소비 촉진하려고 알겠다. 마케팅 차원에서 만들었대요. 알겠어. 이해했어요. 왜 삼겹살 데이인지. 지훈님 삼삼. 이해 못하셨죠? 솔직히 말해. 왜 삼삼이 삼겹살 데이인지. 아니, 삼겹살에 3이 두 번 들어가잖아요. 삼삼. 오, 그죠? 겹쳤다. 그래요. 오, 아니, 어디 그렇구나. 갔다 오셨어요? 일부에서 잘하셨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삼삼이 삼겹살 데이 좀 어거지로 막 껴맞춘 그런 느낌이었는데 원래 이해가 갔어요. 마케팅이 삼이 원래 겹쳤어요. 그렇습니다. 삼겹살. 제가 준비한 2부 주제. 9길님 지금 감 떨어지신 거 아니죠 아직? 감은 아, 예, 열심히 진행할게요. 할게요. 네, 삼겹살 이야기입니다. 네. 그 9길님은 일본에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한국식 삼겹살 이렇게 드시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어려움은 없고요. 저 같은 경우 삼겹살 집에서 자주 먹고요. 그 일본에서 지금 한국이 꽤 붐이잖아요. 음식도 K푸드 해가지고 네. 네, 드라마 영향도 많아가지고 특히 저 코리안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싱오쿠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길 가면은 어느 가게를 들어가도 삼겹살은 다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일본에서도 삼겹살은 맛도 손쉽게 접할 수 좋습니다. 있다. 네. 아, 특이하게 삼겹살은 음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구워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가게를 들어가도 다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조리해서 먹는 음식이니까. 그렇죠. 고기만 이제 좋은 상태면 네네. 다 맛있어요. 아, 그렇죠. 뭐 돼지고기든 뭐 소고기든 구워 먹는 것들은 이제 고기만 좋으면 구워 먹는 거야 뭐 누구나 네. 좀 구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그렇죠. 좋은 사람과 이제 소주도 마시면서 같이 네. 삼겹살 먹는데 최고의 순간이죠. 그 삼겹살이 돼지의 어느 부위인지 아세요 혹시? 예, 아니에요? 어디요? 뱃살.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배 만지면 삼겹살 하니까 아, 이야. 뱃살이가 했어요. 근데 맞았나 봐요. 네네, 배부분 맞습니다. 살코기와 비계가 세 겹으로 겹쳐 있다고 해서 삼겹살이라고 하는데, 오겹살은 들어보셨나요? 오겹살? 요즘 오겹살도 좀 들어봤어요. 얘기 많이 하던데, 근데 이 오겹살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돼지 껍질 부위를 붙여 정형한 삼겹살의 하나라고 하네요. 원래 있는 부위가 정형? 아니래요. 만들었다는 거지, 일부러 이렇게. 진짜요? 예. 오겹살이라는 부위는 원래 없대요. 그러면 삼겹살이 언제 좀 인기를 얻었는지 혹시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제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네. 우선 예.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식진흥원에 따르면 1960년대 소주값이 떨어지자 값싼 돼지고기를 안주로 먹으면서 삼겹살이 유행하게 됐다는 설도 있고, 건설 노동자들이 슬레이트, 여기서 슬레이트는 그 성면으로 만든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는 그 얇은 판을 슬레이트라고 합니다. 건설 노동자분들이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퍼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광부들이 일을 마치고 삼겹살을 즐겨 먹으면서 인기를 얻게 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모두 그럴싸한 주장인데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는 거네요. 소고기와 다르게 돼지고기는 잘 익혀 먹어야 된다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국일님. 네. 국일님은 돼지고기 드실 때 뭐 삼겹살이 아니더라도 굳이 좀 바짝 구워 드시나요? 어떻게 어느 정도 구워 드세요, 돼지고기? 아, 피만 안 보이게 구우면 돼요. 아, 돼지고기도? 네.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근데 돼지고기도 예. 보통 그 음식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는 고기를 구워주거든요. 아. 그래서 점원이 이제 구워주는데 고기를 이제 가위로 자르고 고기가 어느 정도 다 익히면 사인을 줘요. 이제 드세요. 아, 그럼 먹어요. 테이블에 가서 하나하나 구워줘요? 네. 아, 우리나라 같이 손님들이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집게로 뒤적거리면서 굽는 게 아니고? 예. 싫어요, 그럼. 아, 편하다. 그죠? 편한데 이제 가게가 좀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서 고기가 구웠는데 타게 생겼는데 안 오고 이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답답하죠. 막 내가 굽고 싶은데 뒤집고 싶은데 네. 그 고기는 뒤집는 타이밍이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점원들이 좀 바쁘다고 안 오고 그러면은 아. 좀 속으로 좀 끓고 그렇죠. 기본은 저기 점원들이 해주지만 손님이 많아서 좀 그 때를 못 맞추고 하면 손님이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저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좀 싫어해요 점원이. 근데 아, 또 그렇게 하면 점원이 또 싫어라 해요? 네, 그 양해를 구하고 하면 괜찮은데 아. 저희가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말도 없이 그냥 뒤집어 그러면은 좀 싫어하더라고요 사람 점원들이. 내가 할 일인데 왜 손님이 하시냐? 그러니까 저는 제 타이밍에 이제 고기를 뒤집고 싶은데 점원은 점원의 타이밍에 그 뒤집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은 이제 내가 먹고 싶은 타이밍에 하고 싶은데 또 점원은 또 점원의 타이밍이 있으니까 고기 뒤집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장인 정신 같은 거네요. 네, 그게 좀 이제 저하고 안 맞는 것뿐인 것 같은데. 아. 근데 고기를 너무 바짝 구우면 돼지고기를 작아지잖아요, 고기가. 그렇죠. 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렇게 굽는 거는 안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고기가 작아지니까. 네. 기름기가 빠지면 좀 작아지긴 한데. 예, 그럼 이야기 한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삼겹살 덜 익혀 먹어도 되나? 이론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덜 익힌 돼지고기를 먹고 기생충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열악한 사육 환경으로 돼지고기의 기생충인 갈고리 촌충의 유충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기생충은 인간의 장으로 가면 성충이 돼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가에서 돼지에게 사료를 먹이고 사육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기생충이 발견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물론 억지로 덜 익힐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삼겹살엔 지방이 많아 덜 익히면 맛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돼지고기는 지방이 많은데 제대로 안 익히면 또 맛이 없어요. 그죠, 국일님? 네네네. 국일님 같이 이제 너무 바싹 구워가지고 또 이제 지방기가 다 빠지면 고기가 또 작아지니까 또 그걸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어느 정도 고기를 네. 좀 크게 썰면 구워도 이게 고기가 작아져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일본 점원 같은 경우 고기를 좀 작게 잘라가지고 자르는 분도 있어요. 네네. 그렇지 않아도 작은데 이걸 바짝 구우면 더 작아지니까 꾹 그런 트러블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굽고 나서 씹을 정도의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크기는 돼야 좀 씹는 맛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고기를 저는 삼겹살을 먹을 때 그 일본은 점원이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고기를 뒤집는 타이밍도 다르고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크기를 가위질 하거든요. 이 점원들이 네. 그 사이즈도 자기가 먹고 싶은 사이즈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전 좀 고깃집 그러니까 삼겹살 먹을 때마다 좀 약간의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편한 것 같으면서도 불편하네요. 예.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가끔 제가 구워 먹을 때는 정말 평화롭게 네, 애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네. 삼겹살 하면 또 저기 쌈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삼겹살과 그렇죠. 궁합이 좋은 농산물. 국일님이 삼겹살 드실 때 가장 좋아하는 채소 조합이 있나요? 제일 좋아하는 건 깻잎 좋아하는데요. 깻잎, 야, 향 좋죠. 일본에서는 깻잎이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재배를 안 해요? 안 해요. 그 한국만 있을 건데. 아, 그래요? 있긴 한데 음. 일본에서는 거의 없어요. 와. 이바라기라고 하는 그 어떤 지방의 그 어느 특수한 부분에서만 그 재배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없어요. 아, 진짜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깻잎을 그러니까 그 먹어본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네. 처음에 삼겹살을 먹어도 깻잎을 처음엔 좀 낯설으니까 맛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깻잎을 참 향도 좋고 맛있는데, 그쵸?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도 그런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제 좀 낯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삼겹살을 즐긴 사람은 이제 깻잎도 좋아하는데 네. 몇 번 이렇게 삼겹살을 이렇게 많이 안 먹어본 사람들은 깻잎 자체를 좀 손에 안 집죠. 마늘, 양파는 뭐 기본적으로 있죠, 일본에도? 마늘, 양파는 있죠. 고추는 네, 어때요? 마늘은 고추. 또 고추도 좀 틀려요. 일본 고추는 달라요? 달라요. 한국 고추하고 달라요. 아, 어떻게 다를까요? 뭐 간단히라도. 간단히 일단 한국 고추는 뭐라고 해야 되나 색깔도 좋고 크기도 좋고 그렇죠. 일단 근데 일본 고추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자잘해요? 네, 좀 쪼글쪼글하다고 해야 되나? 아, 쪼글쪼글. 그러니까 품종 자체가 틀린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한국은 고추를 이제 김장용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재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김장 문화도 없기 때문에 고추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삼겹살 먹을 때 먹는 그런 고추는 아니다. 그렇죠. 생으로 그 고추를 먹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기 김치. 저희 또 삼겹살 먹을 때 김치 또 구워 먹기도 하잖아요. 불판에다가. 맛있잖아요. 네. 일본은 그 그런 건 아닌 것 기름에 같은데. 구워 먹죠. 아니 일본 그래요. 아, 일본도 일본에 구워 있는 먹어요? 삼겹살 구울 때 응. 그 보통 그 프라이팬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돌판을 많이 음식점 가면 많이 하는데 예. 돌판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놔요. 그러면 기름이 이렇게 비스듬하니까 밑으로 내리잖아요. 네. 그 밑에 기름이 김치를 모이는 넣고, 곳에 김치를 놔요. 그렇죠. 그래야 맛있지. 돼지 기름으로, 네. 일본도 그렇게 저도 집에서도 먹는군요. 그렇게 먹습니다. 네, 그렇게 먹죠. 그래, 이 돼지 고기에서 흘러나온 그 기름에 밥 비벼 먹고 김치 저기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죠. 근데 돼지 기름은 살이 안 찐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서는 그 삼겹살 지방에는 포화 지방이 다량 들어있어가지고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과도하게잖아요. 네네. 하루 권장 섭취량은 15g 정도 된대요. 15g. 15g. 그람수로. 5g짜리 티스푼 3개. 근데 저희 삼겹살 먹으면 많이 먹는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겹살 먹을 때 쌈을 싸잖아요. 네. 뭐 파채도 넣고 마늘도 넣고. 그렇죠, 그렇죠. 파채. 먹는데 이제 질리잖아요. 그 패턴이. 네. 나중에는 이제 고기만 먹기도 하고 거기에 밥을 올려서 같이 먹기도 하고.
지은님도 밥 올려서 같이 먹나요? 삼겹살 먹을 때? 저는 웬만하면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까지 먹으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먹었지 탄수화물 좀 줄이려고 밥을 먹으면 속도 더 부르게 해주고 살찔까봐 밥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고기 먹을 때는. 그럼 삼겹살집 가서 공깃밥은 안 시킨다는 얘기네요? 이제 그 지인들이 시켜가지고 비벼 먹는 경우 있잖아요. 2인분 비벼주세요, 뭐 3인분 비벼주세요. 그럴 경우에 비벼 놓은 거 한 몇 숟갈 정도? 네, 그 정도입니다. 저는 비비기 전에 이제 공깃밥을 시켜서 쌈을 쌀 때 밥을 같이 이제 얹혀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각자 취향이 있으니까요. 존중합니다. 네. 그리고 삼겹살, 네, 해보겠습니다. 삼겹살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굽거나 태우면 지방이 산화돼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 몰랐어요. 알아도 잘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아니 저희도 뭐 워낙 삼겹살 뭐 한국인들 많이 드시니까 불판에 태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지방이 산화돼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태워서 그 딱딱하게 검은 상태로 된 그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건 것 같아요. 예. 고기를 너무 태워서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91님 혹시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삼겹살 같은 고기로 좀 뭔가 요리를 하는 그 일본식 뭐 요리 같은 게 있어요? 음식? 쭈꾸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쭈꾸미 볶음. 쭈꾸미. 쭈꾸미가 무슨 낙지죠? 그냥 쭈꾸미는 쭈꾸미입니다. 쭈꾸미가 한국말이구나. 네. 맞네요. 참, 네. 그 쭈꾸미가 일본어 이이다코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아주 인기거든요. 그 쭈꾸미 볶음이 지금 일본에서 예전에는 그 삼겹살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쭈꾸미가 대세예요. 삼겹살보다는. 근데 삼겹살도 먹고 싶고 쭈꾸미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쭈꾸미에 삼겹살 같이 볶는 바다와 육지의 만남을 즐기는 분들이 있죠. 그런 음식이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91님과 지금 2부 주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91님 벌써 그렇게 시간이. 예. 저희들이 워낙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하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몰랐죠. 91님 월 1회 방송을 함께 해주기로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뭐 저희 방송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외국에 살고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라디오 녹음하는 방송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즐거운 방송이 되도록 저도 준비하고 부담은 알겠습니다. 부담은 되죠. 남은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남은 휴일 편하게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훈님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길이 가깝다고 해도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며 일이 작다고 해도 행하지 않으면 성취되지 않는다. 순자.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하루에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맛 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 우동칸에 끓여야 제맛이 나네 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 라면에서 광고하나? 여보, 여기 고무줄이 다 어디 갔어? 만두의 친구가 찐빵이듯이 라면의 친구. 이건 무슨 CM송 아니야? 그래도 라면은 맛본 라면은 구멍 뚫린 구공간에 끓여야 제맛. 요즘 바빠서 일요일도 없다니까. 내 신발 어디 갔어, 근데? 가루 고춧가루. 백년에 하나 나올 거지 같은 소리 여러분. 언제까지 저 소음을 듣고 계신 참이요? 땡합시다. 합시다.